자, 이제 제가 최근에 이뚤구뚤이라는 기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 역배열에서 이평선 구름대 동시 돌파시 타점을 잡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장대가 나오면 안 돼요. 장대가 아닌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장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장대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내가 먹을 게 이미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장대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대가 안 나왔는데 동시 돌파한 타점,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밥그릇이라고 설명해도 돼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를 밥그릇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과거에 이거를 그냥 밥그릇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공개방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밥그릇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밥그릇 패턴을 오해하시는 게 뭐냐, 요렇게 돌아가면 다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밥그릇의 원리는 뭐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저평가인 구간에서 이게 돌아 나올 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양만 나오면은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나와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기법을 배웠을 때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내가 이 기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밥그릇은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고요, 어떤 거는 손실이 나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얘는 수익이 나고 얘는 손실이 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밥그릇을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요 시점에 이 올라왔을 때, 이뚤구뚤 했을 때 요 자리를 이뚤구뚤로 이평선 구름대 아래 있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다 보면 요 자리에 장단점이 생겨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찌됐든 이제 이뚤구뚤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여기 자리를 올라왔을 때 여기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가가 올라갔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제가 굳이 이뚤구뚤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봐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보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트를 다 띄워보면은 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밥그릇이 아니죠. 왜냐면 2번 자리가 없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대해요? 이렇게 확대하면은 1번, 2번이 생겨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투자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요 위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위치라는 걸. 내가 지금 투자한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차트 확대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대가 돼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집니다. 둘 다 정상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 시점이 지나가면은 이 큰 차트가 이제부터는 1번에서 첫 번째 올라온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나서 앞으로는 2번 자리가 점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타점에서 주가가 급등할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지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2번 자리가 길어졌다 한들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뚤구뚤 해가지고 상승했던 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했던 거를 먹고 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공략을 하지? 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요 바닥을 이탈하는지. 바닥을 이탈한 애들은 다시 이뚤구뚤로 돌아가면 되고요,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은 앞으로 밥그릇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크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나고 하다 보면은 큰 차트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1번, 2번, 3번. 봐보세요.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 자리가 충분히 있죠. 이런 식으로 2번 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라고 하죠. 이거랑 다른 거예요. 요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요 관점하고 요 관점은 아예 다릅니다. 횡보라는 거는요,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거래가 발생하기는커녕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주가가 튀어 올랐죠. 그거는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빵 하고 올라오는 과정인 거예요. 모든 주가가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돌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밥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밥그릇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밥그릇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얘가 급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죠? 얘가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자리인지, 추세가 나오는 자리인지, 정고점까지만 가는 자리인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밥그릇을 모른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알면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밥그릇이 확실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급등이 나와야 되고 2번 자리가 없으면은 추세가 나와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코스피 코스닥을 배울 때 코스닥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2번 자리가 길어야 된다. 1번 자리가 나오고 나서 2번 자리가 나오고 3번 자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죠. 1번보다 2번 자리가 길어야죠. 근데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는 2번이 짧아야 되죠. 2번이 짧아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유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게 코스피죠. 근데 우리는 코스닥 밥그릇을 배우니까 코스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자리가 짧은 애들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이 저평가에서 안 논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있으면 있을수록 거래량은 줄고요. 인기는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어렵겠죠. 그 주식은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밑바닥이 짧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조금만 튀어도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매수를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런 흐름이 원래 제일 좋은 흐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지루함을 느끼죠. 그렇다 보니까 뭘 찾아서 매매를 해요? 주가가 떨어져서 횡보를 해서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 올라왔을 때 급등을 해요. 그래서 언제만 거래량이 터져요? 이때만 터져요. 올라갈 때만. 이때는 거래량 터져요? 안 터지죠. 어쩌다 매집봉 한번 나올 때만 터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여기에 물려 있어요. 불안하죠. 거래가 안 되니까. 언제 갈지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자리에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슬슬 지금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이런 횡보가 이미 나오고 있는 애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뚤굿뚤 공략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완전히 역배열 구간에서 이뚤굿뚤을 했던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횡보가 나온 애들이 충분히 이렇게 횡보가 나온 애들 중에서 이뚤굿뚤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높은 수익률을 찍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뭐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매집봉이다. 얘도 매집봉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매집봉이라서 엄청나게 큰 수익은 바라기가 어렵지만 저런 흐름대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은 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횡보가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점점 보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토탈 소프트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2번이 짧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2번 자리에 길어지는 시점이죠. 또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안 보면 되고요. 길어지면 한 번 더 노려보세요. 어디서? 이뚤굿뚤에서. 이제 2번 자리가 점점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매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내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뚤굿뚤 자리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훨씬.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최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만약 밥그릇을 찾다가 최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다시 회복을 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종목들만 체크하시면 되냐면은 전고 언덕을 뚫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고 언덕을 뚫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만큼 횡보가 나왔다 쳐요. 횡보가 나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뚤굿뚤을 했어요. 타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을 깨고 떨어졌어요. 그럼 요런 애들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받지 않는 이상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는 이뚤굿뚤로 해도 되긴 하는데 큰 수익은 바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뚤굿뚤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런 애들을 공략하다 보면은 요만큼은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승률이 더 좋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시겠죠?